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인생의 7단계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이 불멸의 고전에 아주 재치 있게 뭐라고 할까요? 딴지를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인생에 대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21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한 수필가가 나타나서 셰익스피어의 이 비유에 대해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살짝 회의적이고 또 유머 넘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바로 라이프 버겐그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시선을 한번 따라서 인생의 단계를 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버겐그렌은요, 아기를 그냥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봐요. 버겐그렌이 짚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가장 어릴 적 기억? 그게 진짜 우리 자신의 기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너 이랬어 라고 말해주는 걸 통해서만 우리가 그때 살아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우리 자신에게는 완전히 그냥 공백인 셈이죠. 버겐그렌은 아기의 마음을 밀랍음반 같다고 표현했어요. 뭔가 계속 기록되고는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재생해서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시기를 정작 내 기억으로는 단 한순간도 되돌아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도 해요. 아기 성장 앨범 하나를 봤으면 그냥 전부 다 본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냉소적인 노인이 서커스를 보고 한 말에 빗댄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그 앨범에 적힌 기록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 기록만 가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뼈있는 농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소년 시절로 넘어가 볼게요. 흔히들 소년 시절 하면 황금기다, 가장 걱정 없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버근그레는 여기에 대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바이런 경의 시인데 오, 행복한 시절이여. 누가 다시 소년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년 시절에 대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죠. 거의 문화적인 클리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겐그렌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네, 그는 소년 시절을 아주 다르게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극명한 대조가 시작돼요. 이제부터 그의 약간은 냉소적이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겐그렌이 기억하는 소년 시절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선 굉장히 편협하고 관습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또 세상이 온통 발이었던 세계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땐 맨발로 뛰어다니는 게 최고의 자랑이자 유행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학교 종소리에 늦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야 했고 인내심이나 경건함 같은 미덕은 오히려 수치스러운 걸로 여겨지던 그런 이상한 때였다고 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자, 여기서 벌겐그레는 셰익스피어가 완전히 건너뛰어 버린 단계를 하나 불쑥 끼워 넣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라는 역할이에요. 시적이진 않죠. 하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도 재미있게 짚어줘요. 첫 번째 단계는 저 멀리 원시 시대에 돌도끼 들고 사냥하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매를 아껴서는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좀 엄격한 솔로몬 모델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현대적인 이상이죠. 아들의 친구가 되려는 아버지. 이렇게 쭉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버겐그레는 자신만의 멋진 격언으로 딱 요약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을 친구로 만든다. 이야, 정말 아버지의 지혜가 권위적인 통치에서 따뜻한 우정으로 바뀌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노년을 좀 암울하게 그렸잖아요. 버겐그레는 바로 그 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노년을 아주 새롭게 다시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셰익스피어가 노년을 깡마르고 슬리퍼를 신은 늙은이, 쪼그라든 다리 때문에 세상이 너무 넓어 보인다고 묘사했잖아요. 목소리도 어린애처럼 변해버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버갱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노년은 일종의 인디언 서머 같다고 말합니다. 늦가을의 따스한 날씨처럼 포근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심지어 순수한 재치가 넘치는 희곡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더 나아가서 버갱글에는 이렇게 주장해요. 만약 노년에 정신이 무기력해진다면 그건 그냥 늙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활기찬 노년의 비결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쇠퇴한다는 셰익스피어의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버갱그렌의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뭐랄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성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몸, 즉 영혼이 깃들어 살던 그 집이 폐허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이미 그 집의 문을 닫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서 인생은 길다는 후렴이 담긴 자신만의 작은 노래를 쾌활하게 휘파람으로 부를 것이다. 정말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육체의 단계를 넘어서 영혼은 계속된다는 그런 부드러운 낙관주의를 우리에게 남겨주네요.